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와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팀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2% 넘게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올 것이 온 것 같아요. 매를 일찍 맞은 것 같은데 또 맞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내일은 금요일인데 부활절 휴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금요일 저녁에 장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일 목요일장이 마지막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분기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1분기에만 10%가량 올랐고 2019년 이후 최고의 1분기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다우 지수도 5.5%, 나스닥도 9.3%나 올랐어요. 역시 1분기 상승의 배경에는 AI와 관련된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주식 위주로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분기 마지막 거래일이고 1분기 그동안 많이 상승도 했거니와 크리스토퍼 월런 연준이사 미 연준의 2인자라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인 실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금주 행사에서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원래 이상 최근 경제 지표를 감안할 때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그간 1분기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은 연준이 오늘 6월부터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이 기대감에 상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러한 최근의 상승에 뭔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좀 약한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미국 경제는 정말 튼튼한 것 같아요. 현재 3월 말인데 3월 말이 되면 지난해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의 확정치가 나옵니다. 최종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3.4%가 나왔어요. 시장의 예상치와 2월달 말에 발표되었던 잠정치가 3.2%였는데 이것을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 여전히 3%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애플과 테슬라가 좋았는데 오늘 애플과 테슬라가 약하고 다른 주식들이 괜찮았습니다. 엔비디아도 0.12%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다우에 속한 업종들이 괜찮았습니다. 일단 그리고 내일장은 휴장이에요. 금요일장 휴장인데 중요한 지표 발표는 있습니다. 미국 PC 지수 발표가 있고 자, 이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을 예정이에요. 금주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어쨌든 한국 시간 금일 저녁 9시 반 정도에 발표될 PC 지수는 2월 달에 발표되었던 1월 달 미국 PC 지수와 거의 흡사한 수치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발표되었던 2월 달 미국 CPI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PC 지수도. 그럼 다음 주 초장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월러 연준 인상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으면서 6월달 금리 인하 확률도 좀 내려갔어요. 일단 5월 1일 FOMC 금리 인하 확률은 4.2%밖에 안 됩니다. 동결이 거의 벌써 확실시해 보이고요. 자, 빠르면 6월달에 금리 인하예요. 자, 어제는 70.1%였는데 오늘은 63.6%로 좀 떨어졌습니다. 미국 GDP 확정치도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확률이 좀 낮아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금리와 미국 경기 고용 상황들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 상황들 살펴보면서 트래킹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어요. 어쨌든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 FSD의 와이드 릴리즈와 함께 금리 인하가 함께 겹쳐진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차량의 수요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는 금일 2.25% 하락한 175.79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180불대 저항을 좀 막고 있는 분위기인데 FSD 1개월 무료 체험을 발표하면서 그래도 전반적인 주가 분위기는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 화요일 날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가 있을 건데 1분기 인도량이죠. 이것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약한 1분기 인도량 발표가 예상이 되면서 차익 실현하려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1분기 인도량 발표는 한국 시간 4월 2일 화요일 오후 10시 정도에 나올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1분기 인도량과 관련된 우려는 정말 일찍부터 찾아왔었습니다. 베를린 공장 근처 변전소에 화재가 있었다라든지 기가 상하이의 근무 일수가 6.5일에서 5일로 줄어들었다라든지 그리고 미국 프리먼트 공장의 모델 3 하이랜드의 램프업이 좀 늦어지고 있다라든지 갖가지 소식이 나오면서 1분기 인도량 예상치가 계속 하락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와 나스닥 주가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였던 겁니다. 나스닥이 1분기 동안 거의 9% 넘게 오를 때 테슬라도 27% 정도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매를 일찍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물론 중간에 홍해 사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물류의 문제고 테슬라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자, 캐리블랙 의견에 따르면 현재 기관들의 컨센서스는 45만 4천 대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있는데 1분기 45만 4천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약 한 43만 대 수준으로 수정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종 기관 컨센서스는 3월 31일 정도에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최대치가 43만 대 수준에 이르를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42만 대 수준으로 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게리 블랙도 약 한 42만 5천 대를 보고 있고, 일단 이 정도만 나와도 파저티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작년 1분기 전년 동기죠. 이게 42만 3천 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라도 좀 넘기는 수치가 나오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몬트 공장의 모델 3 하이랜드 램프업이 좀 아쉽다라고 했죠. 프리몬트 공장의 모델 3 하이랜드 램프업이 일찍 시작되고 좀 빨리 정착되었다라고 하면 현재 미국에서 모델 3 판매량을 1분기 2만 2천 대로 보고 있는데 이게 5만 대까지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3만 대 정도 더 나오게 되면은 1분기 인도량이 약 한 45만 대를 넘기면서 괜찮은 모습이 나왔겠죠. 기관들의 컨센서스도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약 한 42만 대에서 43만 대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고요. 기관들의 컨센서스가 43만 대 이하로 수정이 되어서 3월 31일에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4월 2일에 최종적인 확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주가에는 큰 악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대 수치가 떨어진 만큼 이 기대 수치를 만족시키기 더 쉬워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관들의 컨센서스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매를 이미 일찍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치를 비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비트를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안정감을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주가 2%대 하락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1분기 인도량 예측치를 낮추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분기 인도량 발표일이 가까워지자 대부분의 기관들이 1분기 인도량 예상치를 낮췄어요. 테슬라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도 1분기 인도량 예상치를 기존 46만 9천 대에서 42만 5천 대로 줄였고 EPS 예측치마저 낮췄습니다. 올해 전체 EPS를 주당 2.04불로 봤는데 이것을 1.51불까지 낮췄어요. 진정한 테슬라 강세론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EPS를 낮춘 상황이에요. 아담 조나스는 자동차 이익 마진율도 12.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자동차 마진율은 17에서 18%대인데 많이 좀 낮아지는 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티에서도 예측치를 내놓았는데 기존 47만 3천 대에서 42만 9,900대까지 줄였고요. 버른스타인 역시 49만 대에서 42만 6천 대까지 줄였습니다. 카나코드 역시 44만 1천 대에서 42만 대로 줄였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대부분의 기관들이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예상하는 약 한 42만 대 수준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기관들의 종합 컨센서스는 이번 주 초반에는 47만 1000대로 시작했지만 현재 45만 7000대까지 줄어들었고, 지금 숫자들을 보면 대부분 뭐 42만 6000대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예상하는 42만 대 수준까지 3월 31일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아무튼 트로이 테슬라이크나 기관들의 최종 컨센서스가 나오면은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알람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알람 설정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주가가 1분기 동안 하락을 하면서 매를 일찍 맞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인도량 발표가 나오면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요. 숫자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주가가 여기서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그 누구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폭풍 같은 1분기가 끝나고 나면 밝은 해가 떠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암시를 해왔어요. 특히 4월 말과 5월 초에 거대한 곳이 올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저는 1개월 FSD 무료 사용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이미 나와버렸죠. 이것은 이미 나왔으니까 FSD의 공식 와이드 릴리즈가 아마 이때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1개월 무료 사용 자체가 와이드 릴리즈랑 거의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요. 1개월 무료 사용이 끝나면 다시 소수의 선택된
테슬라 드라이버, 테슬라 임직원들만 다시 한번 FSD 테스트에 참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는 공식 와이드 릴리즈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공식 와이드 릴리즈는요, 이제 최신 버전의 FSD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면 지속해서 북미 전 차종에게 업데이트 공급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누구든지 이렇게 구독료를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베타 딱지를 어느 정도 뗄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현재 1개월 무료 사용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1개월 무료 사용하고 구독으로 많이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가격이 되겠는데 써요 메리님이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FSD의 1개월 구독료를 얼마로 제시하면 좋을까요? 라고 투표를 올렸는데 월 99불이 75%로 가장 많은 상황이에요. 현재 약 200불에 월 구독료를 보이고 있는데 50% 정도 가격을 다운시키면 많이들 채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FSD 버전 12.3이 나오고 1개월 무료 체험 기간이 주어지면서 미국의 최근 한 달 동안 FSD 검색량이 폭증을 하고 있어요. 거의 한 100%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FSD와 관련된 입소문이 증가하면 테슬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구매를 고려를 했다라고 하면은 최신의 기술이 포함된 차량을 사고 싶겠죠. 그래야지 차량의 감가상각도 떨어지기 때문이니까. 자, 하지만 올해 테슬라가 그렇게 캐파를 많이 늘린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공급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좀 떨어지니까 차량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의 마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의 FSD의 와이드 릴리즈 배경에는 역시나 테슬라 차량의 마진율 상승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1분기 인도량 예상치 때문에 금주 마지막 날 주가, 오늘 주가는 약했지만 테슬라의 FSD와 관련된 이러한 최신 분위기를 보면 뭐 5월 달부터는 괜찮은 주가 분위기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슬라 주가의 진정한 르네상스, 진정한 전성기는 2026년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FSD 기술 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무료 사용과 함께 와이드 릴리즈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FSD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람은 인간의 속성은 한번 올라가긴 쉬운데 내려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FSD를 타다가 FSD가 미장착된 차량을 탄다는 것은요. 자동 변속기 차량을 타다가 수동 변속기 차량을 타는 것과 같아요. 세탁기로 빨래하다가 손빨래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경험하고 나면 백도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레거시 기업 중에 테슬라 FSD에 준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은 단언컨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추고요. 500만 대 이상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분석하는 회사는 그 한 곳도 없고 지금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웨이모와 크루즈가 이미 두 손 두 발을 다 든 상황이죠. 자, 소비자들이 FSD를 경험을 하고 나면 FSD가 없는 차는 이제 구매하기가 꺼려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FSD를 라이센싱 한다는 뉴스가 나올 수 있어요. 뭐 포드부터 시작할 거라는 말이 많은데요. 포드와 같은 기업이 테슬라 FSD를 라이센싱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이때부터 월가에서, 그러니까 미국 기관에서 FSD를 테슬라 주식의 밸류 산정에 본격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정말 급등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레거시 기업들의 항복 선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개인 테슬라 오너들의 FSD 구독 증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가 급등의 트리거는 이 레거시 기업들의 FSD 라이센싱 결정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 소식이 나올 때까지 테슬라 투자 저가에 계속 잘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FSD 12.3의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신호등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교차로죠. 자, 차들이 엄청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FSD가 인간처럼 언제 출발할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살피고 있어요. 언제 반대쪽으로 넘어갈지. 네,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판단인데 자동차 이 운행량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신호등이 없는데 이것을 자체적인 AI 판단으로서 건너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인간처럼 운전을 하고 있는 FSD 12.3을 볼 수 있었는데 테슬라가 분명히 이 로보택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로보택시와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할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유일한 업체가 테슬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도 향후 2년 이내에 이러한 FSD 기술을 라이센싱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인 테슬라 주가의 급등과 함께 전성기가 찾아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캐나다에도 FSD 12.3이 출시가 되었죠. 캐나다의 몬트리올과 같은 도시는 끔찍한 도로를 가지고 있고 운전자도 공격적으로 운전하고 혼란스러운 표지판을 갖추고 있는 미친 도시라고 합니다. 이런 데서도 It can work anywhere, 어디에서든지 지금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게이리 블랙 역시 FSD 라이센싱 딜이 연내에 있을 수 있거나 내년 정도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듯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4년 연말과 2025년 사이에 이 라이센싱 딜이 테슬라 주가 급등의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부지런히 투자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마지막 영상은 좀 웃자고 올렸습니다. 진돗개 같은데 이 슬립백을 정말 잘하네요. 공중에 떠가는 모습 같아요. 네, 너무 웃깁니다. 자, 다음 주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기관들의 컨센서스가 몇 개가 나올지, 테슬라의 인도량이 몇 개가 나올지,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주가가 많이 약하게 되면 이를 기회로 삼고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